자, 오늘 강의는 빈칸 추론 유형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인 순서랑 문장 삽입 유형 다룰 거야. 근데 문장 삽입도 결국은 그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냥 순서로 하자. 근데 순서가 어려운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첫 번째는 그 순서 문제의 지문 내용 자체가 어렵고, 내용이 어렵고, 내용도 어려운 데다가 우리 보고 순서까지 맞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보통 36, 37번 문제고, 그 다음 문장 삽입 유형은 38번, 39번 문제. 즉,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45번까지라고 생각한다면 비교적 순서 문제들은 뒷부분에 포진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시간의 압박이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 순서 문제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1, 2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 언급했던 두 가지 유형, 빈칸이랑 순서는 반드시 해결해야지. 뭐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서 선생님도 오늘 확실하게 책임감 갖고 완벽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화이팅. 자, 순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글의 논리적인 전개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봐. 첫 번째는 논리, 두 번째는 글의 흐름을 얘기했어. 논리와 흐름. 이 순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럼 왜 그런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선생님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독해, 영어 독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독해는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문장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은 그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서 이해했다는 것은 그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다는 거지. 흐름. 자, 그럼 생각을 해봐.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서 필자의 의도, 즉, 필자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필자의 의도를 내가 확실히 알겠어. 와, 두 번째, 문장과 문장을 보통 붙여서 읽는다고 그러지. 그래서 붙여서 이어서 읽음으로 해서 글의 흐름과 그 각 문장들의 연결 관계를 이해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만약에 이해했으면 이렇게 생각해봐. 이 두 가지가 뭐냐. 이 글 전체를 통해서 필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이 글의 주제야.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방금 전에 뭘 강조했냐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순서 문제를 풀 때 논리와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논리는 그 각 문장의 정확한 주제와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글의 흐름, 즉 순서를 잡아야지. 또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네가 만약에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걸 전체의 주제를 이해해야지. 자, 거꾸로 그걸 전체의 주제가 이해 안 됐는데 어떻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그러니까 만약에 주제를 놓치면 그 한 문장의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갈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겠지. 그걸 생각하면은 순서 문제도 그 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글의 순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아니, 선생님, 지금 이게 글의 순서를 맞추려는 문제인데, 아니, 왜 난데없이 갑자기 주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가뜩이나 순서 문제를 푸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의 압박이 심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언제 주제를 잡고 그 다음에 또 순서 끼워 맞추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주제가 이해 안 되는데 글의 순서가 보일까? 나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주제가 이해 안 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와, 마찬가지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그걸 지금부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자, 우선 그
선생님이 그 순서 문제랑 문장 삽입에 대한 만든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은 이런 거야. 그 글의 주제 잡고 끝말잇기. 자,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 그 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순서를 맞추는 거다. 끝말잇기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문장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의 마지막 단어와 그 다음 문장의 첫 단어를 이렇게 이어주는 게 끝말잇기의 개념이야. 자, 근데 주제 잡고 끝말잇기 그 과정에서 정지연이나 혹은 여기녀가 등장하거든 10분 활용해라. 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자, 정지연이 뭐냐? 정관사. 앞에서 만약에 북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뒷문장에서 바로 그 책을 가리킬 땐 바로 그 책, the book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정관사고. 그래서 순서 문제를 풀 때 정관사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지시사. 앞에서 book이라고 그랬어. 그럼 뒤에서 it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앞에서 만약에 books라고 그랬어. 그럼 they라고 할 수 있겠지. 즉, it이나 they 같은 지시대명사가 또 순서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 힌트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연결사. 이게 이제 이 셋 중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연결사.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문장의 첫 단어가 however 그랬어. 그럼 이 however라는 단어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에 서로 상반되고 정반대되는 내용을 연결해주고 있지. 그럼 이 하나의 연결사가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 즉, 어떤 주제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마이너스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럼 이 앞에 들어갈 문장은 플러스적인 내용이 될 테니까. 그 다음 사실은 정지연이나 여기에는 뭐 엎어치나 며치나 같은 의미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장과 문장의 순서, 문장과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적 관계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야. 즉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에 대한 구체적 예시와 사례가 주어졌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주는 게 또 순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정관사, 지시사, 연결사나 역적관계, 인과관계, 예시 요 6가지는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다 강조해. 어떻게 보면 순서 문제를 맞출 때 있어서의 하나의 기본이지,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10분 활용하자. 근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걸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네가 이걸 전체의 주제를 놓쳤어. 그러니까 난 이 글이 뭐에 관한 말인지, 뭐에 관한 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한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될까? 그러면 이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는데 이 문장에 어떤 말과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말이 이어지는지가 이해될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초창기 수능 문제에서는 실제로 어북 그러고 뒤에서 더북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근데 요즘 최근에 몇 년간의 수능 기출 문제나 수능 문제를 분석해보면 너네 한번 쭉 보면 정관사? 어떤 순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결정적 힌트나 단서가 될 만한 지시사? 이런 거 잘 없어. 왜냐하면 수능 문제는 반드시 변별력을 내야 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은 틀리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짤 없는 거야. 무조건 틀리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야,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조금 실력은 부족하지만 너는 맞추게 해줄게. 이런 거 없어. 변별력은 그냥 짤 없이 틀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렇게 정관사나 지시사, 연결사 같은 걸 많이 사용해 순서 문제를 냈더니 애들이 많이 맞추더라. 그래서 이걸 점점 없애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네가 결정적 힌트를 제시하는 것도 많이 줄였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결국 순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아무 단어나 이어지지 않는다. 선생님 말 따라해봐. 아무 단어나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어북하고 더북하면 너무 쉽잖아. 이거 누가 못 맞춰. 그럼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무 단어나 연결되지 않아. 즉, 연결될 단어가 연결돼. 그 연결될 단어는 지금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어. 이 첫 번째 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야. 즉,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만약에 그 말이 A라 하자. 그 A가 그 다음 문장, 이게 만약에 가장 중요한 말이라면 그 다음 문장에서도 A라는 말이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종의 이런 개념이야. A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A 다시라 한 거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A 다시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핵심어와 핵심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순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다시 선생님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걸 잘 생각해봐. 내가 여태까지 순서 문제를 많이 틀렸던 이유가 그러면 선생님 말인 즉슨 제가 이 글의 주제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순서만 맞추려도 순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 안 보였군요. 맞다고. 오늘부터 이 연습을 해야 돼. 순서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유형별 문제집 같은 거에서 순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이건 아니라고. 전혀 아니야, 전혀. 그런다고 순서 문제에 대해서 네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순서 문제에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내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 잘 생각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문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이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뭐야?를 딱 잡아내야 돼. 왜? 그 말이 그 다음 문장의 핵심어와 연결될 테니까. 다시 정리해 줄게. 순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이걸 하나의 꿀팁, 요령, 비법이라 할 수 있어. 비결들이라 할 수 있어. 이런 요령이나 비결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 한 문장의 핵심 파악. 그 다음 문장의 핵심 파악. 그리고 그 핵심과 핵심을 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연습만이 순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지우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갈게.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유형이 내가 아까 순서나 문장 삽입은 똑같이 결국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지. 그 중에서 문장 삽입이야, 문장 삽입.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 순서 추론이 오답률 3위였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순서의 순서 문제보다 오답률이 약간 밀리긴 했는데, 역대 수능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순서보다는 문장 삽입이 평균적으로 오답률이 높았었어. 그래서 그 문장 삽입 유형을 오늘 정리할 건데, 문장 삽입은 어떻게 생겼냐 한번 봐봐. 우선 이렇게 주어진 문장이 등장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문에 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걸 고르시오. 이게 문장 삽입 유형이지.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봐. 보통 문장 삽입이나 순서 문제 풀 때 한 문제당 제한 시간이 1분 한 40초, 50초. 길면은 2분에서 2분 10초 안에 풀어내야 되는데, 2분이나 하자. 그럼 너네 보통 문장 삽입 문제 어떻게 푸니? 선생님 한번 맞춰볼까? 주어진 문장, 이걸 내가 주어진 문장의 약자가 주문이라 할게. 주어진 문장 대충 읽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열심히 읽는다고. 네 딴에는 빨리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 순서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어진 문장 대충 읽고. 그리고 주어진 문장보다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읽는다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 지문은, 이 전체 지문은, 이거 하나의 선택지야.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까? 1번에 들어갈지, 2번의 위치에 들어갈지, 이건 일종의 선택지라고.
그래서 선택지인 지문보다는 이 주어진 문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왜냐? 선생님 말 따라해봐. 아무 문장이나 주어지지 않는다. 뭐라고? 아무 문장이나, 마치 빈칸 유형은 아무 단어나 빈칸을 뚫지 않는다처럼 아무 문장이나 주어지지 않는다. 즉, 주어질 문장을 주어진다고. 요거 내가 정리하기 전에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순서 문제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순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야. 이 주어지는 문장은 대부분이 그 글의 주제야. 혹은 그러니까 거의 7대3 비율로 생각하면 돼. 7 정도가 주어진 문장은 그 글의 주제이거나 그리고 가끔 예외적으로 이번 2023학년도 수능 문제 39번 문제는 살짝 예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70% 정도는 주어진 문장이 그 글의 주제고 나머지 30%는 보통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이 앞부분에 그 글의 주제가 다 나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얘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가뜩이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 뒷부분 그 37, 38 39번 문제 풀 때 시간의 압박도 굉장하고 그리고 가뜩이나 시간 문제 이 순서 문제 푸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압박스러운데 언제 주제를 생각하고 그 글의 순서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게 수능 문제는 내가 애들한테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종의 츤데레가 있어. 그러니까 짤없이 변별력을 주긴 주는데 좀 약간 친절하게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야 출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야 내가 주어진 문장이랑 글의 앞부분에 이 글의 주제를 먼저 던져줄게. 이제 주제 챙겼니? 그리고 이제 순서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정말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 다시 이제 마음가짐이 이래야 돼.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을 다룰 때 순서도 주어진 문장이 등장하고 문장 삽입도 주어진 문장이 먼저 등장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 주어진 문장을 정말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 왜? 너는 주어진 문장이나 글의 앞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글의 주제를 이해했잖아. 아, 이게 이 글의 주제구나. 그리고 이제 순서 찾아야지. 그럼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순서가 볼 수 있다고. 이제 순서 문제 핵심이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내가 아까 아무 단어나 이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내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주어진 문장이 이게 뭐에 관한 글인지. 즉, 먼저 이 글의 중심 소재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 이 글은 뭐 냉장고에 관한 글이야? 아니면 이 글은 뭐 철학에 관한 글이야? 이 글은 역사학에 관한 글이야? 이걸 먼저 이해해.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구나. 아니 뭐 필자는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그 주어진 문장의 첫 단어가 아까 내가 얘기했다 however나 but 같은 단어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아까 설명했잖아. 그럼 이 문장 앞부분에 위치해야 될 문장은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플러스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이게 핵심이야. 자, 주어진 문장에서 먼저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인가? 감 잡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 뭐에 대해서 필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를 정확히 잡아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문제를 푸는 순서가 빨라져. 왜? 나는 이 지문에서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아볼 때 뭐만 계속 전략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야. 얘랑 정반대되는 의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앞으로 순서 문제나 문장 삽입 문제 풀 때는 그냥 주어진 문장 대충 읽고 그 다음에 난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글의 주제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냥 순서만 찾는 거야. 그러면 넌 반드시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릴 것이고 틀릴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